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예, 근래에 하도 국내외 정세가 험악하다 보니 조금은 체감이 덜한 것 같기도 한데, 석 달 후인 4월 10일에 국회의원 총선거, 다른 말로는 총선이 있어요.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벌써 시간이 그렇게 지났나 싶을 정도로 이제 쏜사같이 흘러갔는데, 우파 일각에서 지난 4.15 총선이 부정선거니 어쩌니 개나발을 불더만 4년이 다 돼가고 정권도 바뀌었음에도 밝혀내지 못하는 걸 보면 이제는 안쓰러워지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진실을 밝혀내기 어려운 사건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라고도 하죠. 어쨌든 또다시 총선을 앞둔 현재 좌파 진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80석을 사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고, 우파 진영에서는 국민의힘이 총선 압승을 외치며 무진 애를 쓸 겁니다. 그런데 어째 이번에는 뭔가 기묘한 분위기로 흘러가요. 이쪽이고 저쪽이고 간에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내부적인 계파 갈등을 넘어 아예 그 계파들이 따로 당을 차려 쪼개지는 등 굉장히 이합집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등장하게 된 당들을 살짝 훑어보면 이래요. 보시면 전에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던 이준석과 그를 따르는 당직자들이 분리돼서 차린 개혁신당이야. 창당하자마자 정의당을 능가하는 당원들이 모이는 등 매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옵니다. 그 새로운 선택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낸 금태섭이 차린 정당으로, 국민의힘, 정의당 요 출신들이 두루 섞인 대표적인 제3지대 정당인데, 최근에 정의당을 류호정이 입당한 걸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뭐 출당시킨다, 탈당한다, 어쩐다 말 많았잖아요, 정의당에서. 또 보세요. 좀 생소하지만 한국의 희망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낸 양향자가 차린 당이고, 새로운 미래는 역시나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대표 및 5선 의원, 국무총리 및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이낙연이 차린 당입니다. 누가 보면 이 새로운 선택이랑 자매품인 줄 알 것 같아.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갈라져 나온 게 많죠. 이렇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좌우 일당의 중진들이 나와서 새롭게 분점을 차리게 되니 판세가 종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양쪽 모두 이준석, 이낙연이라는 전임 당대표들이 모두 탈당하여 새로 차렸고, 지난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난립했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정도가 아니라 아예 원래 당과 갈라져서 나온 독립정당이기 때문에 더 복잡한 상황이죠. 정리해보면 우파 진영은 제1당인 국민의힘, 다음으로 이준석의 개혁신당, 나머지는 조원진의 우리공화당, 전광훈의 자유통일당, 황장수의 혁명21, 그 외 자유의 새벽당 등 주로 태극기 판을 무대로 한 당들입니다. 좌파 진영은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다음으로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금태섭의 새로운 선택, 양향자의 한국의 희망과, 나머지는 이제 심상정의 정의당. 지금은 정의당 대표가 심상정 씨는 아니라는데, 그래도 제가 기억나는 사람이 심상정밖에 없어가지고. 심상정의 당이라고 정의당인가? 용해인의 기본소득당, 그 외 녹색당 등이 있습니다. 양측 진영을 보면 우파 쪽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정도 빼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좌파 쪽은 당세를 떠나서 무게감들이 적지 않아요. 의외인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분열에 이어서 정의당, 녹색당도 더불어민주당과 척을 지는 바람에 그쪽과 협조하지 않고 그 두 당이 선거연합을 구성해서 총선을 치르게 된 겁니다. 우파 입장에서는 좌파는 모두 한 통속이라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그렇지가 않다는 게 팩트죠. 이번 총선은 좀 이름이 알려진 무게감 있는 정당만 쳐도 우파 4개 당, 좌파 7개 당이 난립하게 되었는데, 불과 2년 전에 우파는 윤석열, 좌파는 이재명으로 똘똘 뭉쳤던 걸 생각해보면 참 격세지감입니다. 본 게시탐정은 이번 총선에서 다른 건 몰라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만 중점적으로 살펴보려 하는데, 좌파가 이기면 차별금지법을 만들 것이니 우파가 총선에서 압승해야 된다는 보수들의 쌉소리에는 코스만 치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무려 180석이나 갖고 있던 지난 국회에서 냉큼 만들었겠죠. 보수들, 태극기들도 그 정도 했으면은 이제는 입술에 침도 안 바른 거짓말은 그만 좀 할 때가 됐습니다. 좌파가 이기면 적화통일이 된다느니, 북한의 나라를 판다느니, 안보가 불안해진다느니, 연방제가 된다느니, 사회주의가 된다느니, 그런 야부리도 의미가 없습니다. 좌파냐 우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후보가 어떤 사람인가가 차라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솔직히 본 게시탐정의 생각은 이번 총선에서 어느 쪽이든 압승하게 된다면 그쪽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않을까, 그게 우려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면 만들 것이니 국민의힘이 이겨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우파들 정말 많지만, 의외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권 내내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성소수자 이슈에는 아웃 오브 안중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내던진 차별금지법 제정 압력을 개코로 지지며 밀어버렸고,
정의당 등에서 미친듯이 동성혼 합법화와 평등법 등 차별금지법 추진해도 180석 쥐고 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가라고 협조를 안 해줬거든. 이러니 정의당이나 녹색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배신을 했다며 척을 줘버린 겁니다. 보세요. 윤호중 성소수자는 불필요, 소모적인 논쟁, 발언 논란. 2020년 3월 17일 기사네요. 비례연합 정당 참여를 위해 플랫폼 시민을 위하여 4개 군소당과 손잡은 가운데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녹색당을 겨냥해 성소수자 문제 등 그런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들과의 연합에는 어려움이 있다. 윤호중 이념 논란과 성소수자 논란을 부를 정당과는 연합이 어렵다. 정의당 반발. 당장 4.15 총선 때도요. 같이 비례대표용 선거연합을 구성하자고 제의해온 정의당과 녹색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뭐라 그랬냐. 쓸데없는 성소수자 문제나 붙들고 있는 니네들하고 같이 하기 싫다라고 대놓고 던졌습니다. 여기에 뒷목을 잡은 정의당 녹색당이 이 더불어민주당과 갈라서서 독자적으로 총선을 치렀고,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따로 만든 거죠. 차별금지법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을 같은 진보 진영이라 여겼던 정의당 녹색당이 그 당과 손절치게 만든 대표적인 이슈였고, 지금도 그쪽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국민의힘이나 다름없는 보수정당으로 보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러면 정작 차별금지법을 막아줄 것이라 우파들이 믿어 의심치 않는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보세요. 문 대통령은 동성애 옹호자 윤석열 지명 철회하라. 검찰총장 때부터 동성애, 동성혼 옹호 성향을 숨기지 않았던 윤석열. 자, 또 보십시오. 윤석열 신지혜와 대화해보니 국힘분들과 차이가 없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직속 새시대 준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한 신지혜 한국여성정치 네트워크 대표에 대해 상당히 진보 진영에서 활동했는데 대화해보면 국민의힘 분들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아이고 참. 극렬 동성애 옹호자의 차별금지법 지지자인 녹색당 출신 신지혜를 대선 후보 직속 새시대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으로 등용했다가 빗발치는 항의에 취소하기도 했죠. 자, 또 보세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민청 차별금지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크리스천 투데이. 법무장관 출신으로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한동훈은 오매불망 이민청을 추진하며 우리나라를 한민족의 조국에서 세계 시민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죠. 이거 참 어디 아젠다랑 비슷하다 그지? 또 보세요. 이상민 의원 한동훈과 의기투합 입당의 결정적 요인. 한동훈 민주당 탈당 이상민 의원에게 입당 제안. 이상민 의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만남. 유쾌한 만남이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영입된 이상민 의원은 그 당에서 가장 차별금지법에 앞장선 인물이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추진한다는 이미지가 씌워진 이유가 바로 이 양반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국민의힘이네? 이 사람이. 이민청을 추진해 외국인들 잔뜩 끌어모으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되면 너무 앞뒤가 딱딱 맞는 시츄에이션 아닙니까? 자, 또 보세요. 기독일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 유사 차별금지법안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참.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1년 전인 2023년 1월에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동성애 반대 발언에 징역과 벌금을 물리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가 취소하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이상민 22대 국회에 입성하면 평등법 다시 추진. 전략적이고 섬세하게.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비판. 진보의 가치를 추구한다지만 정치적 상투에 불과하다. 진짜 돌아보겠다.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이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된다면 같은 의지로 재차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 대놓고 다음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더 전략적이고 섬세하게 만들겠다고 칼을 갈고 있는 누구?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 야. 이러니까 본 게시탐정이 이 더불어민주당만큼이나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기는 것도 심히 우려스럽다는 게 괜한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180석 시절은 이미 겪어봤잖아요. 그런 것보다 하지만은 혹시나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국회를 꽉 잡게 되면
이 자들이 무슨 짓을 할지 짐작할 수가 없는 두려움도 더해섭니다. 벌써부터 저러고 있는데 우파들이 바라던 대로 그 국민의힘이 총선 압승을 거두면 냅다 차별금지법부터 만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저 이상민 의원이라는 사람을 단순히 머릿수 한 명 채우려고 영입한 건 아닐 것이고 그의 견해에 공감하고 함께 하겠다는 생각으로 모셔온 것일 텐데 더군다나 대통령과 차기 대권주자 겸 집권 여당 1인자의 생각도 동일하다면은 그 당에서 누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김진태가 다시 국회 법사위원회를 맡아도 못 막을 각이에요. 아니 애초에 막으려고는 할까 이제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껏 국민의힘에서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저지를 내세우며 보수들 특히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끌어모았던 정치인들이 이 사항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목소리 내는지 본 게시탐정이 두 눈 똑똑히 뜨고 총선 끝날 때까지 지켜볼 겁니다. 그러면 대체 이번 4.10 총선에서는 어떤 판이 만들어져야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가장 좋은 상황이 될까요? 투표만 하면 자신의 표가 4표가 되는 걸 막기 위해 썩 마음에 안 들어도 당선될 만한 당을 찍어주는데 이 꼴이 난 우리나라 유권자 특성상 정말 이런 판이 만들어질 확률은 그렇게 낮기는 한데 이번 총선에서는 워낙 쟁쟁한 중진들이 당을 쪼개서 출사표를 던졌기에 살포시 기대해보고는 있어요. 그거는 어느 당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당도 못 이기는 거야. 어느 당도 전국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그 당 자체 역량으로는 단 한 가지 법률안도 자력으로 통과시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좌우 양쪽에 중추 세력은 있어야 하니 우파 일당인 국민의힘과 좌파 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저지선인 101석 정도는 각각 확보를 하되 나머지 98석의 자리를 제3지대 정당들이 나누든 쪼개든 해서 찢어먹는 거죠. 지금까지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외에는 다들 무게감들이 쩌리들이라 그런 기대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등 뭔가 기존 일당들의 대체제가 생겼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해요. 그렇게 되면 각 당은 자신들의 법안을 관철시키고자 이합집산과 난투극을 벌이게 될 것이며 국회는 거대한 이종격 투기 시합장이 되어 국회의원에서 국회의원이 될 겁니다. 보세요. 아, 이게 국회 공성전 얼마나 멋집니까? 위아래로 싸우고. 자, 또 보세요. 나라와 국민을 위한 개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옛말에 구경 중에 으뜸이 싸움국이라 그래서 지금껏 국회 공성전이다, 국회의원이다 하면서 국회에서 서로 싸우는 모습들을 보며 국민들이 혀를 찼지만 사실 저 모습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장면입니다. 자리가 위태롭고 절박할수록 정치인들은 서로 거칠게 싸우고 동시에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게 되며 말 한마디, 정책 하나, 법률안 하나에도 국민들의 시선과 여론을 극히 의식하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거는요, 국회의원들이 서로 멱살 쥐고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 모두가 한 통속이 돼서 해먹는 거예요. 특히 국회가 특정 정당의 동무대가 되면 자유민주주의 이념에서는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번 총선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국회의석이 여러 당에 조각조각 쪼개져서 법률안 하나 통과시킬 때마다 국회의사당이 이종격 투기 시합장이 되는 모습이 나와야만 되겠어요. 그 개판이 오히려 악법을 막고 대한 싸움을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게 해줄 겁니다. 이것도 모르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무슨 당 총선 압승 막 이러고 있는 분들 보면은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참 안쓰럽게 그지없습니다. 일당 독재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런 정치를 원하세요? 어쩌면 고대에도 이런 분들이 많아지는 바람에 로마 공화국이 로마 제국으로 변신했던 건가 하는 생각이 참 듭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